네, NBA 오늘 13번째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플레이오프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만바가 떠난 한 주였습니다. 시즌이 마감되고 플레이오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NBA 온에요.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저희가 항상 그랬듯이 댓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트리플 더블님. 재미있는데 웃음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듣다가 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가끔 꺼요. 네. 마이크 위치 조정이나 보정을 하던가 해서 개선하면 청취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좀 경박한 웃음소리 약간 네. 예, 뭐든 해보겠습니다. 네. 값싼 웃음소리를 조금 뭐든 해보겠습니다. 네, 들으실 수 있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 물결님 방송 너무나도 잘 듣고 있는 왕 애청자입니다. 오프 시즌 시 방송에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하시면서 방송에서 지미 버틀러, 웨이드, 아이버슨 등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주신 내용이 너무 재밌습니다. NBA에 너무나도 많은 유명한 선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 정해서 어린 시절 에피소드나 대학 시절 내용 등을 방송하시면 너무나 재밌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뭐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오프 시즌에서 방송한다면은 뭐 지키려고 하는 코너 중에 하나니까요. 뭐 이 부분은 노란결리대로 저희가 오프 시즌에 그 원래 시즌 때 다루지 못했던 선수들 하나하나 계속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킹 슬레이어님, 이 댓글로 제가 어떤 톤앤맨으로 읽어드려야 될지 안 들으실 텐데 뭐하러? 네, 약간 저희 혼내셔갖고 그리고 야단 맞았어. 네, 혼나갖고 제가 뭐 몇 안 되는 느박 파케라 없어지지 말라고 열심히 댓글 달아줬더니 만만한 모양이네라고 하시면서 뭐 이렇게 뭐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 저희 눈치 보면서 얘기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눈치 그렇게 안 보긴 하는데 제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남의 눈치 보고 사는 스타일은 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뭐 잘 들어주시면서 좋은 따끔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건 댓글이 달리고 저희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네. 저는 혼자 그냥 왜 그러실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박기훈님 우리들의 박기훈님이 시원하게 제가 하고 싶던 얘기 혹여나 생각했었던 의식 속에 있던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대신해서 달아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실드 받는 느낌이에요. 되게 감사했습니다. 뭐 감사한 분들 읊어드릴게요. 빡부롱님, 우리들의 박기훈님, 데릭로즈님, 이한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킹슬레이도 좋은 관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은 댓글 소개 때 한 번씩 꼭 말씀드리는 광장동 달달이 아빠님. 네. 뭐 누바 팟캐스트 다른 데들은 이제 오프 시즌에 그냥 쉬더라라고 하면서 농구 소재 영화 모아서 리뷰는 무리수겠죠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주 업데이트하긴 어려울 거다는 좀 조언해 주시면서 파이널 끝나고 오프 시즌 걱정하셔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풀업 때도 주 1회로 가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해서 풀업 때도 주 1회로 갈 거예요. 네, 그렇게 갈 거고 농구 소재 영화 리뷰라고 하셔서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학도님 네. 기억나는 농구 영화 뭐 있으세요? 저는 코치 카터. 사무엘 잭슨. 그쵸. 사무엘 잭슨. 저 농구 예전에 학교에서 동아리 할 때도 같이 봤었죠. 비 오는 날에는 이제 농구를 못 하니까 막 강의실 빌려갖고 거기서 동아리 멤버들이랑 같이 본 적도 있고. 그때 코치 카터 봤어요? 네, 다 같이. 진짜로? 같이 봤어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게 그때 무서운 선배라서 알고기가 무서워. 이미 그때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코치 카터. 코치 카터 명작이죠. 진짜 명작. 명작이죠. 코치 카터라는 영화가 있고 또 뭐 저는 뭐 사실 제일 농구 관련 영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는 히갓 게임. 히갓. 레이 앨런이 주연으로 나왔었죠. 그 덴젤 워싱턴이랑 같이 나왔었고 밀라 히갓 요보비치도 나왔었고 스파이크 리 감독이 이제 감독을 맡았었는 감독인 영화인데 NBA 광팬이시잖아요. 그렇죠. 히갓가 스파이크 리기는 이제 뉴욕 경기 장면 앞줄에 그렇죠. 그 뿔타경 쓰시면서 그렇죠.
한 영화 감독이시죠. 레이커스에 잭 니콜슨이 있다면 이제 뉴욕에는 스파이크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돈이 참 많은 분들이에요. 부럽다. 저 주인장님 뭐 있어요? 재밌게 본 거? 저는 뭐 스페이스잼. 그 벅스번이랑 나오는 거 아니야? 맞나?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이랑 뭐 스페이스잼은 청년 시절에 보면 재밌는 영화. 청년 시절이요? 유아 시절이 아니라? 유아 저는요 글로리 로드. 왜 이렇게 숨을 헐떡이세요? 잠깐 녹음하고 있는데 차를 빼달라고. 제가 뛰었다 안 됐습니다. 녹음을 끊고. 글로리 로드. 정말 글로리 로드랑 그 미국 고등학교 농구죠. 후지어스. 예. 그 영화 2개 정도 좋아하는데. 화나셨어. 왜 호흡이 호흡거리가 따라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이제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디애나 팀에서 이제 그걸 입죠. 그쵸. 그걸 기리는 유니폼을 기념하는 입죠. 거. 고등학교는 뭐였지? 히코리 고등학교. 히코리 고등학교였죠. 네. 네. 유니폼 되게 앤틱하고 멋있던데 그 입고. 네. 올해도 입었어요 한번. 맞아요. 네. 암슬리브는 잘라버리고 싶더라고요. 이게 올해 영화 개봉 30주년이라서 또 그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후지어스, 그다음에 뭐 글로리 로드, 코치 카터, 히가 게임 이런 영화들이 가장 뭐 대표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르브론 제임스하고 그 크루를 달았던 모더나 게임. 그게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영화 얘기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아이디가 일단 마음에 듭니다. NBA 오네요 너무 좋아님. 저도 좋아요. 근데 이분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NBA 오네요. 즐겁게 시작한 한 고등학생입니다. NBA 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농구하는 것과 보는 것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고등학생이다 보니 NBA 관련해서 아는 친구들이 얼마 없어서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학교 갈 때 형님들 목소리 들으면서 바보처럼 웃기도 합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꼭 뵙고 싶네요. 라고 하시면서 오프 시즌에서도 방송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재밌는 에피소드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동적인 감동적이네요. 포스트 시즌도 뭐 같이 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아쉽다고 하시면서 NBA 온에 화이팅하고 보내줬습니다. NBA 온에요 너무 좋아님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 그 주변 지인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가까운 지인이 혼자 쇼핑을 하는데. 듣고 있다가 웃겨갖고 끄덕대갖고 점원이 미친놈인처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플래시 14님,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시험 기간이다 보니 팟캐스트 듣는 건 물론이고 뭐 주말에나 경기 못 보고 있네요 하면서 예전에 98-99 시즌에 패트릭 유잉이 이끌던 닉스가 8번 시드임에도 불구하고 파이널에 진출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닉스가 유일한 건지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8번 시드가 파이널까지 간 거는 닉스가 유일무이합니다. 예. 그리고 8번 시드가 업셋한 사례가 또 뭔지 있었죠? 뭐 한 5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선 제일 유명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제일 처음 했었던 이제 덴버 너게츠죠. 디케메 무톰보가 이제 이끌던 덴버 너게츠가 8번 시드로 올라가서 당시 이제 정규 시즌 돌풍을 일으키던 숀 캠프와 게리 페이튼이 이끌던 시애틀 슈퍼소닉스를 이겼었죠. 이게 첫 번째. 그때는 베스트 오브 5였고 3대 2로 그렇죠. 덴버가 이겼죠. 아직도 이제 생각나는 게 그 잊혀지지 않는 그 장면이 무톰보가 이제 5차전 경기 끝나고 나서 바닥에 이렇게 딱 누워 이렇게 누워서 막 이렇게 공 들고 이렇게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너무 바보 같더라. 무톰보 아시잖아요. 그게 막 간지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조던은 막 이렇게 울고 있으면 간지나는데 무톰보가 오니까 좀 이제 되게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였죠. 오늘도 경기 사이드에서 예전에 경기 열심히 보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99년도에 뉴욕 그렇죠. 하고 마이애미. 그리고 이제 댓글에서는 이제 패트릭 융이 이끌던 닉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때 플레이오프 때는 패트릭 융이 없었어요. 부상을 당해서 이때는 오히려 이제 라트렐 스프레웰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또 이제 마커스 캠비가 처음으로 계속 부진을 하던 도중에 플레이오프에서 제대로 부활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좀 부각시켰던 시리즈였죠. 그때 스프리드웰은 좀 간지가 났었죠. 그렇죠. 완전 간지 났었죠. 뭐 멱살 잡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아이인데 그때 이제 그 전에 감독이 이제 목 졸라가지고 시즌 정지당하고 이제 돌아와서 악동의 이미지를 좀 씻으면서 맹활약을 했었지만 좀 부진을 했고 그리고 사실 이 결승전이 굉장히 상징적인 결승전이었던 게 그 서구 동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좀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8번 시드가 1번 시드 꺾은 것도 꺾은 거지만 결승전에 진출했던 것 자체가 이 컨퍼런스의 경쟁력을 대변해 주는 그런 거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우면서 좀 상승적인 그런 시리즈가 아니었나. 이게 99년도죠. 그렇죠. 그 락아웃으로 인해서 단축된 시즌이었죠. 네. 직장 폐쇄 시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마 그 베런 데이비스가 이끌던 그렇죠. 골든 스테이트가 그렇죠. 댈러스를 그렇죠. 이겼던. 그때도 댈러스가 정규 시즌 하면 67승인가 했을 거예요. 노비츠키 이제 MVP 수상하고 플레이오프 떨어진 다음에 MVP 수상을 하면서 이제 좋아할 수 없는 팀은 이미 떨어졌는데 정규 시즌 MVP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노비츠키가 억울하겠다는데. 그 수상소감 발표하면서 나 지금 기분이 더럽다. 근데 이때 진짜 그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과 그렇죠. 미친 듯한 노랑 물결들. 왜냐면 지금과 같은 지금의 오라클 아레나와 비슷한 그런 진짜 떠나갈 것 같은 함성이 이제 거기 기억나는 건 베런 데이비스가 키릴렌코 위로 그렇죠. 인유어 페이스 찍었을 그렇죠. 때의 그 극도의 흥분감을 그렇죠. 잊을 수가 없죠. 플레이오프 역대 최고 덩크 중에 하나였죠. 네. 이거 하나 제가 올려드릴게요 영상으로. 네. 이건 그냥 볼만할 것 같죠. 그리고 2011년도에 멤피스가 세안토니오 그렇죠. 거. 그때도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죠. 네. 세안토니오가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매치업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일깨워준 시리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플레이오프는 이제 같은 팀이랑 계속 연속으로 맞붙기 때문에 팀 간의 어떤 매치업이나 상성, 포지션마다의 어떤 그런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멤피스가 이제 하필이면 이제 산안토니오와의 상성에서 좀 우위가 있었던 그런 시리즈였죠. 그 다음이 아마 그렇죠. 데릭 로즈가 그 무릎 나간 그렇죠. 그 시리즈. 2012년도에 그 불스가 이제 1번 시드로 올라갔었는데 8번 시드였던 필라델피아에게 발목을 잡혔었죠. 그때 이제 데릭 로즈도 부상이었고 조아킴 노아, 노아도 부상으로 하면서 이제 7차전까지 가는데 결국은 그게 그때는 이거달라가 이끄는 필라델피아였는데 그렇죠. 그 로즈가 이렇게 딱 나가면서 아웃이 3차전인가 1차전인가 2차전에 1차전이었나 그때 아웃된 그렇죠. 다음에 1차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바로. 갑자기 시리즈가 확 기울었죠. 그렇죠. 그때까지 그 경기만 해도 가비지였거든요 거의. 그렇죠. 그런데 부상당한 이후로 갑자기. 그 더 콜린스가 당시 그때 감독이었는데 그때 막 유망주들 뭐 이거 달라는 뭐 유망주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팀의 리더였던 상황에서 뭐 에반 터너라든지 뭐 테디어스 형 이런 젊은 선수들을 잘 이끌면서 그 선수들이 필라델피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다음은 핵베리님 항상 유쾌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매주 말하고 싶은데 21개월 동안 나라에 노동하러 갑니다. 완전히 듣고 있습니다. 네, 제대 슬프네요. 후에도 NBA 오늘 듣고 싶습니다. 부디 폐지되지 않길 바라며 다녀오겠습니다. 충성. 단결 다녀오시 말입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일단 군대는 건강하게. 일단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죠. 네. 잘하려 하지도 못하려 하지도 네. 중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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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 때는 최대한 쉴 수 있고 밥 먹을 땐 빨리. 이게 21개월 동안 입어도 춥고 먹어도 배고프고 자도 졸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기 개발 열심히 하시고요. 네. 거의 못 만든다고 또 막 또 맥심 보고 GQ 보고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GQ 꺼내 들고 이제. 국방일보 열심히 읽으시고. 네, 그렇죠. 네. 단 거 많이 먹고. 네. 초코파이. 종교 활동 열심히 하시고. 요새는 가나파이죠 이제.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때까지 자기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스터 쭈님. 방송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코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맘바 아웃이라는 얘기. 이번 주 특집이죠. 네, 벌써 기대되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뭐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 앞에서 이 노래를 자주 부르는데 방송을 들이 새롭다고 하시거든요. 한번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미스터 쭈. 네, 다음은 이한님. 방송 늘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록들과 함께 정규 시즌이 끝이 났는데요. 플레이오프 따로 준비하고 계시는 새로운 코너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뭐 저희는 일단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짝 플레이오프에서 언급은 할 예정이고요. ND5님. 월요일 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아껴가며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 알죠. 이분이 그분 아닌가요? 대우 인터내셔널이 있는 그분. 송도에 사시는 송도. 분. 근데 그분은 근데 보니까 송도에서 서울로 맞아요. 출근하시던데요? 아니 상암에서 아니에요. 거주지가 송도에서 송도시고. 네, 송도시고
상황이면 CJ 엔터테인먼트. 아이고. 아니 왜냐면 PD셨던 아니 PD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해서 어쨌든 뭐 조던도 가고 코비도 가고 르브론과 코리만 남았군요. 차세대 스타로 타운스를 뽑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질문 단계입니다. 그리고 패널분들에게 코비란이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저희가 여쭤볼 질문인데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코비 코너 끝나고 말씀드리고 차세대 스타로 타운스를 뽑기는 뽑았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정말 라이징 스타를 뽑은 거고요. 네, 다음 시대는 르브론, 커리, 뭐 듀란트 뭐 이런 선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타운스는 올해는 진짜 리그 탑 20 안에는 들리는 선수가 아닐까. 덩컨 데뷔 시즌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 덩컨은 저번에도 소개시켜 드렸었지만 4년을 다 이제 대학을 다니고 오는 상태였고 얼마나 어립니까 지금 칼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2년차 징크스가 없길 없을 겁니다. 네. 포르징기스는 있을 것 같아요. 러셀은 그냥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예. 무시하시면 돼요. 예. 러셀은 어때 러셀? 러셀 걔는 뭐 올스타 징크스라고 됩니다. 할 것도 없지 뭐. 맞아. 러셀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력으로 이제 모든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코비 그 은퇴 날도 또 찍어 올렸다. 좌식도 정신 못 차렸어. 어차피 이제 친구들이 안 놀아줄 거라서 농구밖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진을 또 잘할 찍어 수밖에 없어요 다음 시즌. 자, 댓글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코너는 인물부터 하겠습니다. 인물부터 하고 플레이오프 프리뷰 한번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두 코너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소개할 선수를 한번 제 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now, at 6'6", 212 pounds from Lower Merion High School, making his final appearance at the Palace of Auburn Hills in his 20th Palace. NBA season. 디트로이트 홈 아닙니까 또. NBA All-Star, four-time NBA 커리어가 All-Star 끝나지 않아. MVP, 15-time member of the All-NBA team, 열받아. two-time NBA 너무 길어. 너무 싫어. MVP, 2007 보이시죠? 자기가 뻘쭘해요, 코비. MVP lead, five-time NBA champion, 다섯 번 two-time Olympic gold medalist, and a third all-time leading scorer 그거만 아니에요. in the history of the NBA. Certainly, he has 어쨌든 given us some great memories over the years. How about a big round of applause for right now on the floor, number 24, the Black Mamba, Kobe Bryant. 기가 막히. 기가 이름이 뭐라고요? 이거 한 아 이거 기내란다. 장래 영상 디토리트. 알아봐야겠다. MC 딩동? 이거는 이제 그 빅벤 예전에 월러스 소개할 때 그 그쵸. 예. 그쵸. 지금 들으신 거는 저희가 이제 이번 시즌에 코비 인트로를 원정에서도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그쵸. 저는 가장 기억 남는 게 디트로이트에서 이 사람이 해줬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서 틀어드렸습니다. 진짜 간지나게. 그렇죠. 넘버 24. 뭐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너무 진짜 잘 살리네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선수는 오늘 코비 브라이언트입니다. 저희가 코비 브라이언트를 언제부터 다들 싫어하셨는지, 언제부터 다시 좋아하게 됐는지, 언제부터 또 리스펙하게 됐는지 너무나 다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헤이터들도 워낙 많았던 선수고, 그쵸. 하지만 반대로 그 헤이터들을 바꿀 정도로 매력적인 선수기도 하고, 아 그렇죠. 마지막엔 정말 리스펙을 보낼 정도의 멋있는 모습을 갖고 있던 선수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한번 그냥 연도별로 이렇게 한번 역사를 한번 짚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호순이 있습니다. 20 years Lakers fan. 참 이게 코리안 챔피언. 방금 이제 소개해 주신 그 팬들의 지금 구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코비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다가 커리어가 진행을 되면서 좀 이제 어떤 그런 비호감적인 어떤 부분이 호감으로 좀 바뀐 그런 케이스였는데 아마 저랑 비슷한 경우가 아마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이제 커리어가 저도 진행이 헤이터에서 되면서 바뀌었어요. 그렇죠. 저도. 특히 이제 커리어 초반에는 워낙 이제 많은 헤이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선수죠. 그렇죠. 어디 나왔더라고요 고등학교가? 그 로어 메리언 하이스쿨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나름 이제 상징성이 있는 게 그 이제
코비 전에도 이제 바로 직전에 이제 케빈 가넷이 이제 고졸로 이제 드래프트 그쵸. 뽑혔었죠. 95년도에. 그리고 예전에 그 모제스 말론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코비는 이제 나름 고졸 출신 선수 중에서는 최초로 가드 출신으로 이제 가드로 최초죠. 그렇죠. 가드로는 최초로 이제 고졸 입단한 그런 케이스였죠. 입단을 LA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샬럿으로 이제 드래프트가 돼서 네. 샬럿으로 입학해서 입학이란다. 이박하요? 아직도 잊지 못하시네. 그 플라핑의 대명사였던 그쵸. 블라데 디바치랑 이제 맞트레이드를 했죠. 지금 그렇죠. 이제 세크라멘토의 그 그쵸. 그렇죠. 사크라멘토를 망치고 있는 그분이죠. 조직할 해임되더라고요. 가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네. 그리고 뭐 이때 당시에 그냥 가시를 말씀드리면은 이 가수 알아요? 브랜디? 브랜디? 알죠. 네. 되게 옛날에 그 한창 그렇죠. 그 데스티 차일드나 이런 때 유명했을 때 그때를 이끌었던 그다음 팝스타거든요. 팝스타였죠. 뭐 브리트니 같은 그런 그 전 시대죠. 그전 시대죠. 네. 프롬이라고 해서 뭐 아시겠지만 졸업 파티 졸업 파티 그렇죠. 때 팝스타랑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명성이 자자했던 그렇죠. 그런 선수인 거죠. 실제로 막 고등학교 때 이제 NBA 이제 코비가 보러 가면은 네.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진짜 올 거냐 바로 올 거냐 막 이런 그렇죠. 인터뷰도 많았고 네. 그리고 나서 바로 LA로 들어옵니다. 이제 LA 시대가 오죠. 그렇죠. 바로 루키 시즌 때 어땠죠? 뭐 루키 시즌 때는 사실 뭐 워낙 이제 팀에 검증된 스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레이커스가 그 메이 존슨이 은퇴한 다음에는 좀 삐걱대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코비와 함께 이제 오프 시즌에 샤키 오니를 영입을 했었고 또 이제 팀 내에서 이미 드래프트로 이제 데리고 있었던 닉 베넥셀과 이제 에디 존스라는 두 명의 걸출한 올스타 출신 그 가드들이 있었기 때문에 출전 시간은 거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시즌은 거의 출전을 못하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출전 시간이 적었죠.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되게 다이나믹하고 그렇죠. 되게 화려하면서도 그 실속 있는 플레이들을 많이 하는 두 가드입니다. 그렇죠. 정말 다이나믹하고 제가 저를 사실 레이커스 팬으로 만들어준 선수들이거든요. 닉 베넥셀과 에디 존스. 특히 에디 존스는 이제 그 예전에 그 영상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그 한 경기에서 필라델피아의 당시 그 숀 브래들리 상대로 그 인유어 페이스 덩크를 두 번 있어요. 그거 있어요. 그거 보고 그 덩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를 레이커스 팬으로 만들어줬던 그런 그리고 경기였거든요. 저는 에디 존슨 생각하면 경기 중에 거의 프리드로 라인 비슷한 데도 뛰어갔고 그렇죠. 덩크했던 그러니까 퍼스트 스텝이 정말 빨랐던 선수예요. 네. 정말 돌파할 때 그 퍼스트 스텝은 정말 타의 추종으로 불허할 정도로. 포지션은 슈팅 가드예요. 그렇죠. 슈팅 가드였죠. 그리고 닉 바네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른 스텝의 그 레프트 그렇죠. 사우스포로서 진짜 그렇죠. 클러치함의 대명사였죠. 난리 났었어요. 이때. 생긴 거는 정말 구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외모 좀 그런데. 자꾸 저도 댓글 근데 이런 방송이라 이거는 근데 사실 뭐 제 입으로 나온 거라기보다는 이제 미국 현지 언론에서도 졸려요? 네, 대표적인 이제 못생긴 슈퍼스타 하면은 이제 샘 카셀, 닉 베넥셀 이렇게 잘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 과거에 뭐 이런 이정상 발언을 이정상 원아웃잉유 이천수 뭐 이랬던 네. 거랑 비슷한데. 네. 아니 그것도 설문조사에 나온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뭐 평가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뭐. 네, 그랬습니다. 진짜 이때는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을 못했죠 루키 그렇죠. 때는. 그래도 이때 팀 내에서는 그래도 네. 인정을 좀 받는 일들이 많았었죠. 그렇죠. 이제 뭐 이게 근간에 도는 이제 그런 뭐 루머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구단 내 사람들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정면이들이지만 그 이제 보통 훈련을 할 때 트레이닝 캠프를 할 때 이제 팀 내 동료들 간의 어떤 1대1 매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진행하는데 이제 에디 존스 하면은 사실 수비도 굉장히 잘했었던 올 NBA 올 디펜시브 팀에서 들었던 선수였고 스틸도 잘하는 선수였는데 에디 존스 상대로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코비가요? 그 나이 때? 그렇죠. NBA 플레이어를 상대로 그렇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그 팀 동료들이 정말 감탄을 했었죠. 아 얘는 정말 재능 하나는 정말 대단한 선수구나. 얘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농구만 그렇죠. 저 얘 아버지도 농구 농구 선수라면서요? 그렇죠. 조 젤리빈 브라이언트라고 해서 실제로 NBA에서도 뛰었었고 이태리에서 이제 나중에 프로 시즌을 해서 어떻게 보면 코비가 그 가끔씩 이제 이태리어를 하잖아요. 맞아, 방송 맞아. 때 이제 조금씩 하는데 그게 그 배경이죠. 그리고 이때 올스타 위켄드 나와서 덩크 콘테스트를 우승을 하긴 그렇죠. 하는데 역대 최악의 컨텐츠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거 기억이 안 나죠. 네, 이거 그 비트윈더렉 비트윈더렉. 비트윈더 제가 본 거 중에 제일 멋없는 비트윈더렉 그래서 우승을 하고 또 그리고 그 덩크 콘테스트를 할 때 또 브랜디가 있었어요 관중 쪽에. 네, 그래서 또 이제 기사에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전문설이. 스토리가 있었죠. 아 네. 브랜디가 여자 가수인가요? 그렇죠. 그 그럼 흑인 프롬에 남자랑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자 되게 좋아해요 코비도.
여자 좋아하는 얘기는 뒤에서 좀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덩크 콘테스트가 얼마나 최악이었냐면은 그 다음 시즌 덩크 콘테스트가 없어져요. 사람들이 워낙 퀄리티가 떨어져서 없어진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을 정도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했던 게 그 대박났던 2000년도 It's 덩크 콘테스트였죠. over. 그렇죠. 빈스 카터. 비스카트. 그렇죠. 그리고 이때 그 정말 거만했어요. 코비가 그렇죠. 참 누가 보더라도 참 그 철없고 그 거만하고 자기가 짱이라는 그런 게 외곽으로 봤을 때 너무 잘 보이는 그런 두려움이 거 없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영원한 선수들도 팬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굉장히 싫어하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그런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기 시작했죠. 그렇죠. 겁없는 아이구나. 그렇죠. 네, 앙팡 테리블. 그렇죠. 고종수요? 고종수가 왜 나와? 밀레니엄 특급. 밀레니엄 특급. 굉장히 참신한데요. 앙팡 테리블이라는 그런 그게 거. 네. 프랑스어로 겁없는 아이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뭐 지게 가면 끔찍한 아이죠. 자, 그렇게 네. 루키 시즌을 보내고 2년차 때부터는 식스맨으로 출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때는 식스맨을 불구하고 주목을 많이 받아요. 식스맨 치고 화려하게 하면서 또 LA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이러면서 많이 조금 보게 되죠. 그리고 2년?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이제 아무래도 식스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스타 그 투표에서 이제 팬들의 투표로 인해서 그 선발로 이제 출전하게 됐었죠. 그리고 레이커스의 다른 3명의 선수들 샤킬 오닐, 닉 베넥스, 에디 존스 이렇게 3명까지 그 같이 합류를 하면서 한 올스타전에 이제 4명의 선수들이 출전했었죠. 그게 이제 전설의 98년도 올스타전 마이클 조던의 그 시카고 불스 마지막 올스타전이었죠. 그래서 둘이 이제 겹치는 아 그랬죠. 정말 볼만했어요. 그때 그 아이지아 토마스 이제 배드보이즈 네. 그 아이지아 토마스가 MBC 방송에서 이제 해설을 했었는데 캐스터를 했었는데 아 정말 그 조던의 차세대 조던 코비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를 언급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그 퍼포먼스를 또 코비가 보여줬었고요. 네. 이때 가넷도 같이 나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유명한 게 있죠. 가넷이 띄우고 코비가 그렇죠. 엘리읍을 해주는 그렇죠. 덩크를 하는 그 모습이 그렇죠. 상당히 좀 인상 깊었었죠. 네, 앞으로 머리를 하고 네. 이제 공중을 나르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광고계에서 샛별들이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스프라이트라던가 그렇죠. 뭐 이런 데에서도 아 스프라이트 광고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특유의 건방짐. 그 특유의 건방짐이 정말 잘 묻어나는 광고였죠. 스프라이트 하면 이제 강소라 씨밖에 생각이 안 나. 저는 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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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코비 전에 또 이제 그랜트 힐도 이제 정말 오랫동안 농구로 다시 돌아오자면 지금 신성한 농구 강소라 얘기하고 씨 있는데 무시하나요? 네. 안 좋아해요? 네. 저는 여자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은 코비의 날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코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화려함을 주목받는 대신에 사실은 그 내실은 뭐 딱히 내세울 게 없던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플레이오프에서도. 아 그렇죠. 그 사실 뭐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 유타 상대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그 마지막 클러치 상황에서 연속 4개 에어볼을 날리죠. 네. 4개 에어볼 날리면서 아주 그냥 욕이란 욕은 죽을 때까지 들을 욕을 다 쓸어모아들어가지고 코비는 그래서 아마 그런 내구성이 강해진 것 같기도 해요. 욕을 워낙 많이 그 대고 많이 처먹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뭐 떨어질 데가 없는 거죠 이제. 20년을 뛰었던 건 근원진 욕이라는 소리.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게 또 이제 그 코비가 이제 악바리 근성을 갖게 된 되게 계기 중에 하나였는데 코비가 나중에 그 인터뷰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에어볼을 이렇게 연속으로 날렸다는 거는 자기 하체 근력이 약했기 때문에 점프를 할 때 하체 근력이 약했기 때문에 짧았던 것이다. 그래서 만받았네. 미친 듯이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이제 헬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아 빨리 웨이트 시작했네요. 마빈이. 아 그렇죠. 그래 이렇게 좀 빨리 농구 선수인데 프로인데 네? 자신이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좀 개선을 하고 해야죠. 이때 당시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네. 이제 욕을 엄청 처먹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웨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마이클 잭슨인 거야. 마이클 조던이 아니라 마이클 잭슨이 전화 왔고 아나 이거 인터뷰 보는 적이 있는 것 같아. 너는 욕을 먹고 있지만 네 방식대로 계속 해라. 너 방식이 옳다. 그걸 믿고 계속 해내라. 막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해요. 되게 신선했어요. 마이클 조던. 아니 진짜인 게 그래서 그 코비 브라이언트가 자기 멘토로 뽑을 때 마이클 잭슨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전 이게 놀랐어요. 사실은 마이클 조던이나 뭐 이런 농구 플레이어가 아니라 한 분야 최고는 다른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 자기 멘토 중에 하나였다는 말을 인터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직장 폐쇄 시즌 99년 시즌. 아 그렇죠. 이때가 아마 호수님 좀 싫어하는 시즌. 저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던 시즌이 99 시즌인데 바로 왜 이유가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저를 레이커스 팬으로 만들어줬던 에디 존스가 코비 브라이언트 때문에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가 되는 거죠. 네, 코비에게 출전 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에디 존스를 샬럿 호네츠로 이제 트레이드를 해서 대신에 3번 선수였던 이제 글렌 라이스를 받아왔죠. 네, 정말 싫었어요. 그때는 싫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닐과 코비가 이제 서서히 이제 호흡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00년도가 됩니다. 이제 역사의 시작인 역사의 거죠. 시작이 그렇죠. 되죠. 네. 이때 감독이 또 오죠. 새로운 감독. 그렇죠. 필 잭슨. 네, 정말 유명한 뭐 스토리이기 때문에 원래 시카고에 있었던 감독인 거죠. 시카고에서 조던과 함께 이제 은퇴를 했다가 1년 정도 쉬어주고 이제 오프 시즌에 레이커스에서 영업을 했었죠. 트라이앵글 오펜스의 아 그렇죠. 대명사죠. 트라이앵글 오펜스. 지금은 쌍욕을 처먹고 있지만 나는 당시에는 이제 정말 언스타퍼블한 그런. 근데 그 선수들이었죠. 되게 웃긴 게 최근에 필 잭슨한테 인터뷰했는데 사람들이 트라이앵글 오펜스 갖고 뭐라고 하니까 자기가 갑자기 아 그럼 나처럼 우승 많이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해보라고 써보지도 않고 뭘 우승도 못 해본 애들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좀 이제 시대가 많이 흘렀다기 보니까 필 잭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트라이앵글 오펜스도 유명하지만 자기 명상이라고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 관련된 그렇죠. 그 명상을 그 기반한 정신적인 어떤 슈퍼스타들과 조련 이런 쪽이 되게 뛰어나. 그래서 마스터라고 하죠. 젠 마스터라고 하죠. 네. 그 여러분들이 필 잭슨이 궁금하시면 11 링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11 링스. 11개 반지 갖고 있는 어떤 리더십을 보여줬던 감독으로서의 삶을 정리한 책인데 제가 읽어보니까 되게 철학이 동양 철학이 되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트라이앵글도 그러면 동양에서 출발한 거. 그건 아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동양반은 눈꽃만큼도 상관없는. 신성한 코비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네, 트라이앵글은 사실 뭐 대학 시절 이제 텍스 그 튀잭슨이라기보다는 예전에 텍스 윈터였죠. 그쵸. 코치를 통해서 이제 NBA 영입된 그런 전술이기 때문에 동양과는 전혀 상관없는. 몰랐어요. 필 잭슨이 되게 동양 철학이 되게 심취했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어쨌든 필 잭슨이 그런 갖고 있는 슈퍼스타 조율 능력.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필 잭슨이 제일 그쵸. 뛰어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 샤키로니를 살을 빼고 컨디셔닝을 하게 만드는. 그리고 사실 이때 오닐은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없었죠. 사실은. 그 ESPN에서 그 스킵 베일레스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샤키로닐의 그 3년간의 어떤 활약은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본 어느 그 누구 선수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최고의 압도적인 퍼포먼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고 있죠. 몸이 깡패니까 일단 그때. 그렇죠. 그리고 참 그때는 몸도 몸인데 여러 가지로 이제 샤키로도 동기부여가 많이 됐기 때문에 필 잭슨도 왔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모로 네, 컨디셔닝도 잘 조절을 했고 정말 제가 지금까지 이 샤키로는 저도 이제 그 스킵 베일레스와 좀 동의를 하는데 이 3년 동안만큼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샤키로닐은 진짜 그 덩치에 그 힘에 그 스피드를 그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진짜 빅맨이죠.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른 코비 브라이언트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LA 레이커스가 리그에서 탑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또 이제 방금 제가 이제 이제 자기 관리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코비를 그때 굉장히 싫어했지만도 굉장히 인정을 했던 부분이 코비가 커리어 초반에 수비를 굉장히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디 존스를 더 좋아하게 된 이유도 사실 그거 중에 하나였는데 투웨이 플레이어가 아니었던 거죠. 코비는 정말 일방적으로 공격에만 많은 에너지를 치중을 했었는데 오프 시즌에 또 이제 이런 설이 이제 난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빡침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수비를 해서 00년도에 바로 올 디펜시브 팀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정말 꾸준하게 그 투웨이 그 수비 부분에 있어서도 슈팅 가드 중에서는 최고의 1인자로 그런 명성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죠. 뭐 코비 브라이언트의 낙다운 수비라고 하죠. 그쵸. 낙다운 수비만큼은 정말 탑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락다운 수비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봉쇄를 해버리는 거죠. 미천부터 아예 봉쇄를 해서 이제 그냥 되게 유명한 영상들이 그러니까 코비 낙다운 치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는 이제 드웨인 웨이드가 그렇죠. 이제 딱 그 저쪽 코트에 넘어오는 것부터 맞기 시작하는데 드웨인 웨이드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르브론도 한번 했다가 코비가 이악 물고 진짜로 달려들었더니 뭐 르브론도 그냥 솔직히 그때 그 장면에선 그때도 르브론이 루키인가 2년 차인가 이랬는데 그거 보면 이제 낙다운 수비 쪽은 정말 코비 대단하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불화설이 조금 나돌기 시작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샤키로니는 지금 역대급 최고 선수라고 이제 보이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비도 이제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이고가 있기 때문에 그게 못마땅한 거죠. 자기도 분명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재능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왜 굳이 이렇게 2인자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그 내적으로 좀 이렇게 담겨 있었고 그게 외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표출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명의 알파 메일인 거죠. 그러니까 두 명의 1인자가 같은 팀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코트에서는 그 화합이 되게 잘 맞았고 또 필 잭슨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는 농구 부분에서는 굉장히 최고의 원투펀치라고 하는 그런 명성을 얻게 됐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상징적인 그 플레이가 있잖아요. 그 서부 컨퍼런스 포틀랜드 결승전에서 스카트 피펜의 크로스오버에서 그렇죠. 엘리업을 뛰었던.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두 선수의 불화설을 약간이나마 코트에서는 좀 무마를 시켜주면서 예. 레이커스 이제 트리플이래 그 3핏의 개막을 알려주는 그런 플레이로 좀 유명하죠. 그 세레모니가 멋있었죠. 동반에 그렇죠. 손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뛰어나가는 샤키로니. 샤키로니 그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샤키로니인데 그 코비 은퇴 경기 맨 앞에 앉아갖고 그렇죠. 되게 지루해하더라고. 50점 넘어가서부터는 자기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 이렇게 00년도부터 02년도까지 샤키로닐과 코비 브라이언트는 조화를 이루는 듯하면서도 불화가 있는 듯하면서도 리그는 지배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3핏을 첫 번째 달성하고요. 그리고 나서 코비에겐 가장 돋보여졌지만 가장 루머가 생기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성추행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때 성추행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추행이 있었다기보다는 결론은 이제 아니라고 나왔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되게 민감한 주제라서 그러니까 그 어떤 코비에 대해서 민감한 주제라기보다는 나는 이 주제 자체가 좀 사실 어떻게 그쵸. 보면은 이 단어가 깊게 그렇죠. 그렇죠. 소개해드리기가 좀 되게 애매한데 아무튼 다른 걸 떠나서 이런 거에 연루가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코비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었거든요. 불미스러운 그러니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커리어 초반부터 어떤 광고계 샛별로 떠오르면서 정말 NBA를 대표하는 굉장히 클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선수였는데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스폰서를 잃었고 나이키에서조차도 심지어 이제 계약을 연장은 계속 하고 있었지만 어떤 광고나 이런 거는 전면 중단을 하고 오직 이제 신발 같은 것만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결정을 할 정도로 참 코비 입장에서는 커리어 초반에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레이커스도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뭐 커리어 상으로는 뭐 가장 뛰어났고 많은 기록을 세우고 그렇죠. 뭐 그랬었지만 네. 사실 우승은 못 0203 시즌이 참 코비가 그 개인 기량이 정말 압도적으로 발전을 많이 했던 시즌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웨이트한 시즌이라고 해야 되나? 웨이트 진짜 중요한가 봐. 이제 뭐 항상 코비가 참 대단한 게 오프 시즌마다 항상 이렇게 무기를 하나씩 장착해 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수비를 말씀드렸잖아요. 퍼스트 팀에 들어간 것처럼 한 번은 또 이제 왼손을 장착해서 옵니다. 그래서 막 왼손으로 3점슛 쏘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왼손으로 와, 3점을 써요? 왼손으로 뭐 훅샷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쏠 수 있지만 이제 3점슛으로 쏘도 노는 것도 있고 근데 0204 시즌은 벌크업 시즌. 몸이 커지죠. 그렇죠. 몸이 커져서 정말 파워풀하고 압도적인 그런 기록들을 많이 세워요. 어떤 조던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55득점을 드는 그런 경기도 있었고 뭐 12경기 연속으로 뭐 40득점 이상한 경기도 있었고 정말 12경기 연속. 그리고 이때가 또 이제 트레이시 맥그리의 전성기였거든요. 그래서 둘의 대결은 그렇죠. 유명했죠. 그렇죠. 티맥. 최고의 스윙맨 두 명의 대결. 동팀의 석코비의 맞아, 점을 맞아. 찍는 그런 얘기 있었죠. 그런 표현을 만들었던 시즌이었는데 이때 정말 재밌었어요. 네, 정말 이때 재밌었던 코비가 너무 많이 넣으니까 사실 막 30점, 40점 넣어도 별로 안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네. 3점 넣으면 그냥 좀 했네. 뭐. 좀 했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뭐 개인 기량은 이렇게 발전을 계속 했었지만 어떤 팀이 이제 처음으로 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하고 패배를 하면서 좀 빛이 발했던. 그래서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 게 그 산안토니오와의 시리즈에서 패배를 하면서 패배가 이제 확정된 경기에서 벤치에서 코비 브라이언트와 데릭 피처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아직도 지금 눈앞에 선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슈퍼스타들을 영입했을 시즌이 언제였죠? 그게 이제 바로 다음 시즌이었죠. 그죠? 이제 그 빡침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되게 스무스하게 되게 잘 넘어. 좋은 진행. 네,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항상 조련자 역할을 했었던 뭐 릭 팍스라든지 로버트 홈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이제 노쇠하고 오기 시작했거든요. 조금씩. 그러면서 레이커스 프론트에서도 야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선수 제대로 만들어보자. 영입해서 빡세게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제대로 빡세게 모셔옵니다. 그렇죠. 칼말론과 게리 페이튼이라는 아주 대어를 모셔오는 와가지고 시즌 초반부터 뭐 끝난 거 아니냐. 맞아, 이미 맞아. 우승한 거다 레이커스는. 그리고 전당포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었죠. 그게 국내에서는 명예전당에 예, 헌역될 사람이 선수가 4명이다. 이렇게 해서 근데 전당포. 어마어마한 네이밍 밸류입니다. 그쵸. 게리 페이튼, 근데 저는 이제 그렇죠. 코비 브라이언트, 칼말론. 칼말론의 샤키로닐. 샤키로닐이라. 근데 저는 그것보다 그 한국 네티즌분들의 센스가 전당포. 전당포라는 그런 아니 센스가 너무 넘치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네티즌 분들이 네. 세계에서 가장 크리에이티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창의적이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 네. 잘 모아 보면은 광고 회사 하나 차릴 수 있지 않을까. 아 진짜. 카피라이트계에서는 저희들 쓰고 있는 메인 광고 대행사 애들보다는 더 잘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광고주로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 근데 이때 시즌은 뭐 네임밸류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떨어졌죠. 그렇죠. 예, 이 시즌이 바로 이제 그 성추행에 연루됐던 그 시즌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코비가 중간에 이제 막 법정에도 출두를 하고 이러면서 들쑥날쑥한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칼말론하고 게리 페이튼은 커리어 내내 이제 유타 재즈와 시애틀에서 그 UCG 레이트가 정말 높은 그런 주목을 받는 프랜차이즈를 이끌던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제 말년에 이제 모드를 체인지해서 조련자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어려웠던 않죠. 거죠.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았던 거죠. 그 그렇기 우승을 때문에. 위해서 온 거죠. 그렇죠. 칼말론이나 게리 페이튼 반지를 얻기 위해서 온 못했으니까. 거죠. 그렇죠. 끝까지 못 얻고 갑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이제 중간에 막 정말 이런 크고 작은 이슈들이 많았어요. 뭐 칼말론이 이제 코비 와이프한테 좀 이렇게 살짝 이제 그런 좀 그런 아무튼 뭐 자세히 영업하기는 좀 이것도 민감한 거라서. 칼말론 되게 착한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몸 봐요. 몸은 착한지. 칼말론 정말 성실하고 배달 착한 분인데 이제 어떤 좀 민감한 멘트를 하면서 살짝 이제 그게 언론에 좀 크게 터지면서 좀 이렇게 이슈됐던 그런 것도 있었고 참 크고 작은 이슈가 많이 오면서 시즌을 참 끌고 가기 힘들었던 시즌이었고 그래서 결국 이게 겨우겨우 이제 결승전까지 끌고 갔었는데 파이널까지 갔. 그렇죠. 파이널까지 갔었는데 이 부분은 좀 학도님이 좀 예. 이때 배드보이즈 2기가 이제 한창 전성기인 그쵸. 디트로이트한테 이제 패배를 하죠. 예. 나름 이제 코비 입장에서는 그 2차전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제 정규 그 4쿼터 막판에 립 해밀턴 위로 이제 3점 슛을 넣으면서 동점을 만들고 오버타임 가서도 이제 득점을 하면서 유일하게 1승 4패죠. 네. 1승 4패로 결승전에 졌는데 유일하게 1승을 거두게 한 장본이긴 하지만 그 경기를 제외하면 굉장히 부진했어요. 코비도. 코비도 이제 오프코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예전만큼 이제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들쑥날쑥한 것도 있었고 참 코비가 나름 그래도 결승전에서 꾸준히 활약을 잘해줬었는데 04년 시즌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코비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마감이 됐지만 그 전당포도 이제 해체가 되고 칼말론 같은 경우도 연퇴를 하고 필 잭슨도 떠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샤키로닐의 트레이드가 되게 마이애미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NBA 데뷔해가지고 이때까지는 약간 2인자의 이미지였던 거예요. 굉장히 큰, 샤키로닐에 그렇죠. 조금 가리워지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키로린이 가고 전당포가 해체되고 나서 LA 레이커스는 코비의 원맨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지금 그 포틀랜드가 릴라드 중심으로 그렇죠. 팀을 뭐 거의 꾸리는 것처럼. 비슷하죠. 근데 그것보다 나은 선수들이 많았어요. 레이커스에도 나은 선수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멤버 하나 읊어보면 그런 생각 안 드실 텐데. 그 비슷하다 어떻게 보면 오동. 그때 레이커스는 사실 뭐 오동. 카론 버튼. 뭐 045 시즌은 뭐 그렇다 하시더라도 이제 뭐 0405는 스킵하고 0506부터 가자면 이제 이때가 이제 역대급 UCG 레이트를 기록하면서 코비가. 혼자 하지 않았나요? 농구? 코난 사라는 별명을 얻게 된 워낙 이제 슛을 막 미친 듯이 쏘니까 이때 필 잭슨이 다시 돌아왔죠. 그렇죠. 0506 시즌 다시 돌아왔었는데 팀 멤버가 참 지금 모두 기가 찹니다. 누가 있어요? 그 뭐 과미 지금 뭐 카미 브라운을 이제 제가 정말 좋아했던 카론 버틀러랑 마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데려왔었고 제가 지금 빡침이 올라와서 지금 말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골든 스테이트에서 지금 어시스트 코치라고 있는 루크 월튼. 그렇죠. 루크 월튼이 3번 월튼도 선발이었고 진짜 뭐 라마오돔은 제가 스무시파크. 라마오돔은 제가 이제 예정인 선수였기 때문에 라마오돔 정도 할 수 있지만 1번에 스무시 파커가 있습니다. 길거리 농구의 레전드래요. 하지만 NBA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레전드 끼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이제 아무튼 막 되게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로스터를 가지고 필 잭슨도 이제 야 코비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서 진짜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득점을 미친 듯이 하죠 이제 앞쪽에. 평균 득점이 35점. 네. 와. 그 득점 마이클 조던 80년대 말 이후로 최고의 평득이었죠. 지금도 아직도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는. 그리고 이 시즌에 그걸 하죠. 그 어려운 걸 코비가 합니다. 미스터 81. 아 그렇죠. 81득점 경기를 와. 이때 네. 합니다. 80득점 경기는 상대였죠. 참 나름 상징적인 게 뭐 득점도 득점이지만 그 전반전까지만 하더라도 팀이 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토론토 상대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후반전에만 코비가 55득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완전 일방적으로 뒤집어 엎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더 기억에 남는 경우는 그 댈러스와의 경기에서 이제 62득점을 했던 경기가 있었는데 이게 참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3쿼터가 끝났을 때 코비 득점이 62득점이었어요. 근데 댈러스가 팀 전체가 61득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비 혼자서 댈러스 팀 전체가 더 많은 득점을 한 거죠. 그리고 4쿼터에 로그가 나옵니다. 레이커스는 이미 90점 이상을 했었거든요. 퇴장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팬분들이 그냥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 4쿼터에 코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떴다면은 80득점 이상 그럴 더 수도 득점을 있죠.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경기가 이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럼 전반에 62점이니까. 아 3쿼터 끝나고 코비 62, 댈러스 61. 아. 그리고 이때는 플레이오프 진출하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경기가 가장 기억이 남는데요. 그 피닉스하고 했을 때 그 가장 유명한 세레모니죠. 그쵸. 그 손을 움켜쥐고 아, 그렇죠. 이를 깎무는 그렇죠. 그리고 이 저지를 제끼는 그렇죠. 어깨 이거 그 제롬 제가 좀 찌질하게 따라했는데 제가 흥분해가지고 이때 또 진짜 멋있었어요. 생각이 사실은 나서. 사실 은퇴 경기에서 마지막 보였던 필드골 거의 흡사한 거죠. 그렇죠. 그 오른쪽 엘보를 넘어가면서 그렇죠. 바로 한번 페이크 주고 쏘는. 그거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4쿼터 막판에 그 게임을 동점으로 만드는. 아 그래요. 그렇죠. 숄더 페이크 한번 시원하게 넣어주고 제끼고 이제 가볍게 훅샷 아. 성공시키고. 그래서 오버타임 가서 그렇죠. 그거 하죠. 그 어려운. 그게 정말 제가 이 경기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아까 시애틀 슈퍼소닉스 얘기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플레이오프가 1라운드가 베스트 오브 5였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근데 하필이면 또 05, 06 시즌부터 베스트 오브 베스트 7 세븐 체제로 바뀝니다. 7전 4선승. 그렇죠. 네. 근데 레이커스가 이 경기를 코비 덕분에 이기면서 3승 1패가 기록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만약 이 포맷만 그대로 유지가 됐었다면은 올라가는 건데. 레이커스가 2라운드로 올라가는 한 번 건데 더 이겨야 되는데 그걸 못 이긴. 하필 또 레이커스가 3경기 연속 내줍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눈물이 앞을 가리네 또. 아니 그때 네. 그 시즌에 코비 유시즈를 보니까 38점 네. 네. 와. 코비 레이커스인 거죠, 그렇죠? 레이 레이커스가 아니고 코비 레이커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시즌 또 똑같습니다. 다음 시즌도 뭐 0607 시즌 이래서 2시즌 연속 득점왕을 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때 4경기 연속 50점 했을 때가 대박이었죠. 그렇죠. 기억이 나네요. 이 4경기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그 중간에 했었던 포틀랜드전이었는데 네. 그때 65득점을 했었죠. 그리고 이 경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 그 타이밍에 그 브랜드 로이를 상대로 그 사이드 3점슛 라인에 서 있는데 한번 돌파하는 척하면서 딱 페이크 주고 뒤돌아서 페이드웨이 3점을 쏩니다. 근데 이게 또 들어가요. 터프샷 대명사. 그렇죠. 미친놈이에요. 터프한 슛을 그렇게 많이 쏘고. 하지만 플레이오프 올라가서 1라운드에서 다시 또 그때 스티븐 애쉬가 이끌고 있는 피닉스 그렇죠. 선즈한테 무기력하게 지고 피닉스 선즈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선즈 정말 싫어요. 네. 골도 보기 싫습니다. 모리스. 진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프시즌이 되면서 코비에 대한 이런저런 루머들이 나오죠. 그렇죠. 하지만 코비는 그때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코비가 계약서에 트레이드를 자기가 원할 때만 트레이드가 가능하게 자기가 트레이드를 요청해만 트레이드할 수 있는 그렇죠. 조건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노 트레이드 클럽 그 조항이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트레이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선수의 어떤 리그에서 입지를 보여주는 조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구단 입장에서 이런 조항을 넣으면서도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만큼 이 선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고 이 선수에게 프랜차이즈의 어떤 리더십을 완전히 완전히 위탁을 준 한 건- 거죠. 아.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워낙 이제 팀이 2년 연속 이제 선즈 상대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패배를 하고 이제 오프시즌에도 또 보강을 안 했어요 레이커스가. 별다른 보강 없이 뭐 스무시 파커, 커미브론 이딴 새끼를 계속 씁니다. 아직 덜 보강을 안 해요. 빡쳤네, 덜 기름 손들을 데리고 패스해주면 막 흘리는 애들을 하는데도 같이 뜁니다. 코이가 빡친 거죠. 얘는 물론 이제 인터뷰 때도 그 얘기했었죠. 다이헤드 레이커스 팬이라고 할 정도로 옛날부터 레이커스를 좋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코비가 직접 이제 트레이드를 요청을 한다.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원한다. 이런 루머들이 언론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커스도 미치기 시작한 거죠. 코비 말하면 X 됐다. 그래서
무슨 어떻게든 발악을 해서라도 레이커스의 로스터를 보강을 해서 프랜차이즈 스타인 코비를 계속 데리고 있어야겠다. 하면서 여기서 기가 막힌 카드가 나오죠. 트레이드. 그렇죠. 저희가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네. 예전 코너에서 네. 네, 역대급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일어났던 터드레이를 통해서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사랑하는 파워 가설을 데려옵니다. 파워. 네. 쓰레기 같은 커미 브라운을 보내주고 기름 손을 떠내보내고 접착제 같은 손을 가지고 있는 파워 가설을 파워 가설 정말 얼마나 손이 좋습니까? 그리고 되게 이타적이에요. 게다가. 너무너무 이타적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개인이 떨어지는데 이타적이냐가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농구를 못해서 이타적인 게 아니에요. 잘하는데 팀을 위해 뛰는 선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아이를 잘 서포트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소양을 그렇죠. 가진 선수가 온 거죠. 오히려 파워 가설은 그런 가지고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치 대비해서 오히려 이렇게 클러치나 이런 상황에서 자기 역할을 못 해준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좀 새가슴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코비는 오히려 이제 어떤 이타적인 동료와 함께해야지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0708 시즌. 0708 시즌 중반 그렇죠. 중반 08년도 그 중간에 들어온 거죠. 2월달에. 그리고 이때 코비는 MVP를 수상합니다. 그렇죠. 이 시즌에서. 그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정말 여러 가지로 파워 가설과 이제 코비의 조합도 조합이지만 이제 어떤 레이커스가 그 외에 어떤 데리고 있었던 롤 플레이어들이 나름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해주면서 제 몫을 해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트레버 아리자라든지 아리자. 예, 이런 선수들이 또 라마 오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파워 가솔과 잘 함께, 맞았어요. 그렇죠. 최고의 그 패싱 센스를 자랑하는 두 명의 빅맨이 이제 레이커스에서 같이 뛰면서 그 어떻게 보면 이기적임의 대명사라고 쓰는 코비와 잘 호흡이 맞춰지면서 결승전까지 진출을 하죠. 레이커스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전력을 완벽하게 갖추면서 성장을 하면서 옛날 과거 매직 존슨과 레리 버드의 그 강했던 라이벌리, 그렇죠. 보스턴과 LA 레이커스의 라이벌리가 다시 또 그렇죠. 보스턴의 빅3 레이 알렌, 케빈 가넷, 폴 피어스로 만들어졌던 그 빅3와 맞붙으면서 다시 또 라이벌이 그렇죠. 형성됩니다. 그걸 또 결승전에서 맞붙죠. 네, 그게 참 NBA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참 그 레이커스와 어떤 셀틱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NBA의 상징성, 그런 라이벌리 그런 그렇죠. 거 부분이 역사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NBA 리그 자체의 어떤 그 흥행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참 그 정말 옛날 그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연도별로 정말 계속 꾸준히 라이벌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 들어서는 그 두 팀 다 그런 맞붙을 전적이 없었는데 2000년 말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그 예전에 했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라이벌리가 이제 부활을 한 거죠. 네. 이러면서 하지만 아쉽게도 레이커스는 빅3는 사실은 정말 가슴이 결승에서 아픕니다. 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승전에서 발린 거라기보다는 마지막 경기에서 정말 발렸어요. 레이 앨런이 슛을 함정을 그냥 신나가지고 레이 앨런 그렇게 아직도 열받. 너무 열받습니다. 그렇게 된 시즌 때쯤 동부에는 한 명의 스타가 꿈틀대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 이제 서서히 한 명의 큰 또 다른 슈퍼스타가 동부에서 그렇죠. 쭉 기세를 이끌어오죠. 그렇죠. 르브론 제임스. 그렇죠.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지금 갑자기 레이커스가 모든 전력을 갖추면서 코비를 중심으로 한 서부와 그리고 보스턴이 있긴 하지만 또 하나의 슈퍼스타를 중심으로 동부의 거의 최강 탑팀 중에 하나로 클리브랜드를 끌어올렸던 그렇죠. 르브론 제임스 이 둘을 서로의 대결을 꿈꾸는 나이키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극도로 가게 되는 나이키가 참 또 이런 걸 참 잘해요. 엄청 잘하죠.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퍼펫들 활용을 해서 광고에서 많이 활용했었죠. 코비랑 그 르브론 인형을 가지고 서로 이제 막 이렇게 트래시 토킹을 하면서 그랬던 광고들을 많이 했고 그게 참 아쉬웠던 게 그게 이제 08, 09 시즌에 나왔던 광고인데 그거를 했던 의도는 바로 뭐겠습니까? 플레이오프에서 그 두 팀이 이제 결승전에서 맞붙게 하는 그런 걸 유도하려는 그런 이제 마인드로 그 광고를 했던 건데 안타깝게도 코비와 르브론은 결승전에서 한 번도 맞대결 한 적이 없었죠. 그렇죠.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코비는 올라갔는데 이때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올랜도가 그렇죠. 그때 올랜도 정말 대단했어요. 올랜도가 드와이트 하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진짜 르브론이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터키 해주던 히더 터클루. 터클 같은 애가 너무 잘했어 사실은. 근데 그 팀이 참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매력적이었는데 진짜 꼴보기 싫은 네. 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팬들은 르브론과 코비가 드디어 그렇죠. 결승에서 만나는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했는데 그때 전화 통화했던 사람이 저 올랜도 진 그 시리즈 끝나서 술 엄청 먹었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그
그렇게 염원했던 두 명의 스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네. 사실 올랜도가 올라갔지만 사실 전력 차이를 보이면서 그렇죠. 조금 시시한 파이널로 LA 레이커스는 우승합니다. 그렇죠. 정말 그 코비와 파워 가솔 두 명 다 정말 맹활약을 해주면서 특히 파워 가솔은 이제 08년도 보스턴 상대로 결승전에서 그 가넷이랑 퍼킨스를 굉장히 고전을 했었거든요. 예, 특히 이제 그 어떤 체력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그 많이 밀리면서 그런 모습 보였는데 공구 결승전에서 정말 맹활약을 하면서 좀 누명을 다시 좀 회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시즌 역시도 LA 레이커스는 그렇죠. 그런 전력을 유지합니다. 백투백 베이비. 그리고 여기서의 백투백의 중요한 리핏의 중요한 것은 보스턴과 다시 붙습니다. 그렇죠. 리벤지 매치를 녹색 정말 싫어요. 네. 09년도 10 시즌에 이제 코비가 정점을 찍죠. 그렇죠. 커리어의 정점을 찍죠. 여기서 보스턴과 다시 붙은 리매치에서 7차전에서 결국에는 레이커스가 우승하게 됩니다. 참 이제 2연패. 코비가 또 7차전에서도 좀 부진을 했어요. 7차전에서는 좀 부진을 했지만 1차전에서 6차전까지 그리고 플레이오프 내내 정말 이 선수가 정말 NBA 최고의 선수구나 하는 이미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심어줬던 플레이오프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리핏을 하면서 총 5개의 반지를 손에 넣게 됩니다. 코비는. 르브론보다 3개가 더 많은 거죠. 와, 파이널에서 7차전까지 가고 그다음에 전통의 그 라이벌들이 맞붙었고 그렇죠. 이건 진짜 네. 진짜 재밌는 그래서 파이널이었을 NBA 것 그 같아요. 미국 내에서 NBA의 어떤 인기가 좀 되게 사그러드는 추세였거든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그거에 이제 기여한 팀이 바로 샌안토니오긴 한데 워낙 재미없는 농구를 하다 보니까 또 잘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다시 미국 내에서의 어떤 팬들의 향수를 일으키게 하는 셀틱스와 레이커스의 어떤 그런 거를 추억을 하면서 다시 NBA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더 이어져서 지금은 또 전 세계적으로 또 파급 효과가 있었죠. 이게 그러면 그때 보스턴에도 빅3가 있었나요? 그쵸. 그렇죠. 아. 당연히 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론도가 또 부상. 그렇죠. 라시드 월러스도 거기 들어갔었고 배드보이즈. 그렇죠. 아. 그래서 리핏을 하면서 정점을 찍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조던의 3핏 그리고 샤키로닐과 함께했던 코비 시즌의 3핏. 그래서 코비가 3핏을 할 거냐 그렇죠. 못할 거냐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즌을 보내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정규 시즌을 보내고 프로에 그렇죠. 올라갔는데 그렇죠. 갑자기 댈러스의 리칼라이 감독이 나옵니다. 레이커스를 발라버립니다. 정말 수입을 당합니다. 필 잭슨 감독 커리어 중에서 한 번도 수입을 당한 적이 없어요. 아, 플레이오프. 네, 그리고 플레이오프 1차전 승률이 정말 높은 감독인데 1차전을 졌어요. 그래서 좀 뭔가 징조가 이상했죠. 뭐지 이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때 예전에 한번 마음을 들었었는데 경기장에 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3점 슛이 그냥 쏟아져 내립니다. 아주 그냥 제이슨 테리부터 해서 노비츠키부터 해서 다 들어갔어 진짜. 아 정말 이렇게만 없이 들어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면 어느 팀이 이길 수 그렇죠. 있을까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레이커스는 확실히 좀 체력 이런 부분에서 좀 후달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전 이 팀이 아무래도 이제 2년 연속 이제 결승에 진출해서 우승을 하고 세 번째로 이제 하는데 다시 한번 느낀 거죠. 아 정말 3핏이라는 게 이렇게 달성하기 힘든 거구나. 그럼 그 리피트할 때 베스트 5가 어떻게 돼요? 그때 갑자기 갑툭튀가 하나 있어요. 앤드류 바이넘이라고요. 아 그렇죠. 어. 그 10년도 기준 그러니까 핵심 멤버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선발 센터는 앤드류 바이넘. 바이넘. 네, 그렇죠. 4번은 파우 가솔. 음. 그리고 3번은 이제 09년까지는 트레버 아리자였고 10년부터 로나 테스트. 그리고 2번은 당연히 만바. 그리고 1번은 그 애증이죠. 데릭 피셔. 데릭 피셔. 네, 데릭 피셔. 클러치는 강하지만 클러치 빼고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아 하나 있어요. 몸만 좋아요. 하나 있어요. 라커룸에서 응원. 아 그렇죠. 라커룸 코비가 제일 좋아하는 동료죠. 라커룸 리더. 신뢰가는 페이스. 신뢰가는 보이스. 슛을 무슨 천장까지 쏘나요? 네, 그렇죠. 슈퍼 좀 이상하죠. 슈퍼면 이렇게 막 머리 뒤로 가죠 이렇게. 맞아요. 네, 그렇게 가는. 하지만 이때 또 하나의 선수 있죠. 식스맨상을 받았던 라마우드. 그렇죠. 라마우드는 정말 제가 사랑하는 선수였는데 최근에- 기복의 대명사기도 하지만 네. 예, 정말 부족한 퍼즐 같은 존재. 최근에 포지션이 뭐였어요? 그 보통 4번으로 나왔었죠. 라. 하지만 어떤 볼 핸들링이나 뭐 리바운드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뭐 매치업에 따라서는 3번이나 5번 선수도 충분히 가능했었죠. 네. 사실은 이렇게 이 시즌에서 3핏 달성하지 못하면서 필 잭슨과 코비의 그 시대는 약간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필 잭슨이 은퇴를 선언하고 그렇죠. 필 잭슨이 은퇴를 선언하고 그 클리브랜드 감독이었죠 마이크 브라운. 이빨이 되게 하얀.
흑인들은 다 이빨이 하얘 보여요. 그렇죠? 유난히 하얀 미소가 유난히 큰 입이 유난히 꼴보기 싫은 눈이 땡그랗고 광각한 감독이 있어요. 맞아. 마이크 브라운이 옵니다. 오는데 그 다음부터 레이커스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갑자기 삐극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갑툭 튀었던 앤드류 바이넘이 갑자기 깝치기 시작합니다. 아 바이넘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팀 케미를 망쳤어요 이 새끼가. 이 새끼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작전 타임 할 때도 바이넘 혼자만 벤치에 떨어 혼자 앉아 있고 막 이런 장면도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됐었고,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거만한 거죠. 자기 어떤 그런 걸 좀 뭐 어떻게 보면 이 선수를 레이커스에서는 굉장히 많이 공을 들여서 이제 키웠거든요. 이제 카림 압둘자바를 직접 멘토로 붙여주면서 개인 트레이닝도 계속 지속을 했었는데 고마움을 모르는 새끼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면서 팀 케미에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어떻게 보면 레이커스가 이제 좀 하락세에 들었는데 좀 큰 기여를 했던. 좀 아쉬운 선수죠. 그렇죠. 되게 성장성이 높고 잠재력이 많을 것 같은 모습을 1, 2년 보여준 후에 사라졌어요. 그렇죠. 볼링 치다 부상당해서 이런 얘기하고. 그렇죠. 다행히 근데 부상당하기 전에 레이커스가 트레이드를 했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보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정도로 망가졌다는 얘기. 바이넘이 그렇죠. 그렇게 그냥 1, 2년 보내고 아웃합니다. 사실 그 다음에 레이커스가 약간 뭐랄까 악수를 많이 둡니다. 그렇죠. 예전에 전당포 도전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갑자기 드와이트 하워드 드라마를 쓰면서 그렇죠. 드와이트 하워드를 데리고 와요. 그렇죠. 바이넘을 보내고, 그리고 반지가 없는 늙은이 스티븐 애쉬를 왜 가방 들다가 부상당해서 은퇴했어요 이 사람? 맞아요. 등부상. 등부상 당했죠. 축구 선수를 영입했네. 사포를 못해. 스티븐 애쉬를 영입해서 사실은 저는 되게 기대했어요. 저도요. 왜냐면 내시가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티브 내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감독도 심지어 마이크 브라운에서 이제 마이크 덴토니로 바뀌면서 그렇죠. 네, 마이크 덴토니는 또 스티븐 애쉬 전성기를 함께했던 감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한 시대를 진짜 씹어 먹었던 포인트 가드와 한 시대를 씹어 먹고 있는 슈팅 가드, 그리고 한 시대를 잠깐. 짧게 씹었던 센터. 야, 슈퍼맨. 씹어 먹진 못했어. 그렇죠. 씹었어 잠깐. 근데 등부상 때문에 안타깝게 좀 이제 하락세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갑자기 빅3 중에서 내시랑 하워드가 막 제대로 활약을 못하고, 또 코비는 역시나 혼자 온파이어를 합니다. 아 이때가 참 코비의 커리어 상으로 봤을 때 제일 마지막 전성기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죠. 3년 전. 왜냐하면 3년 전. 그렇죠. 부상을 당하니까. 그때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쉬는 이제 거의 그냥 바닥에 누워 있고 항상 하워드는 이제 더 이상 활약을 어떤 수비에서의 올랜도 시절의 압도적인 포스를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플레이어 그 소고 동전은 또 계속 지고속되고 있고 하면서 레이커스의 어떤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 자체가 좀 위태로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비가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팅을 하면서 미친 클러치 모드를 발동을 하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나름 이제 먹을 만큼 다 먹고 17년 차 코비라서 이제 운동 신경도 많이 이제 후달리고 컨디션도 굉장히 많이 저하된 상황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정말 피눈물 나게 정말 안티 팬들까지도 팬을 돌릴 정도로. 저는 이때 바뀌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때 헤이터즈에서 그렇죠. 이때 사실 바뀌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조시 스미스를 상대로 돌파를 해서 그 덩크. 찍어 넣는 그 파워풀한 덩크는 참 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토론토 상대로 저 그걸 알고 보다 울 네. 뻔했어요. 토론토 상대로 그 미친 3점 슛 연속으로 진짜 3개를 말도 안 되는 터프샷. 그쵸. 진짜 막 이게 상대방도 알아. 얘가 쏠 거고 얘가 쏠 거고 얘는 여튼 쏠 거야 한데 그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판에 겨우겨우해서 프로그램 진출하는데 사실은 하는데 코비가 또 마지막 시즌 그 81번째 경기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죠. 발 부상을 당하면서 팀은 플레이오프에 자기가 진출을 시켜놓지만 본인은 당장 전혀 진출하지 못하는. 뛰지 못하네. 그렇죠. 뛰지 못하고 레이커스는 물론 진출하긴 했지만 그냥 수입당하면서 수입당. 예, 조용히 시즌이 끝났고 14년도 시즌부터 이제 거의 뭐 코비는 부상과 부상으로 부상으로 나오죠. 쭉 아킬레스건이 참 치명적이었죠. 네. 예. 저는 그때 기억이 자유투 쩔뚝거리며 자유투 쐈던 그 그렇죠. 모습이 그 부상당한 경기에서 그렇게 한 건가요? 그렇죠. 마지막 자유투를 쏘고 이제 혼자 절뚝거리면서 나갔죠. 울더라고요. 경기 끝나고 본인도 이제 스스로 인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상이 정말 내 커리어를 마지막 종결을 찍게 하는 심각한 부상이구라는 거를 직접 느꼈대요. 경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올 시즌 이 긴 커리어를 다 얘기하고 그렇죠. 네.
은퇴 시즌. 올 시즌이 왔습니다. 1시간이 지났네. 코비를 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 소식이죠. 사실 지난 3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전성기를 이후부터는 사실 뭐 더 이상 코비가 아니었죠. 코비가 아니었고 많은 팬들은 오히려 그 코비가 빨리 은퇴하기를 바랬을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나 어떤 운동신경 부분에서 쇠퇴를 걷고 있었는데 그 며칠 전에 어떤 그 마지막 경기를 보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그래도 정말 블랙맘바구나 이런 이미지를 마지막으로 제대로 심어준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코비를 본 사람들은 늙은 사람이 많이 쏜다고 생각하겠지만 코비를 봤던 사람은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자기의 모습으로 걸어왔던 선수인 거죠. 마지막 경기에서 엄청 난사했잖아요. 그렇죠. 한 50개 이상 쐈죠. 50개 쐈습니다. 네, 그 NBA 기록을 세웠죠. 기록이라고. 그렇죠. 네. 끝까지 뭔가 코비답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경기가 코비의 어떤 커리어를 참 잘 대변해 주는 것 보여주는 같아요. 그런 경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코비가 제가 개인적으로 코비가 했던 말 중에 제일 인상 깊게 들었던 게 뭐냐면은 예전에 데런 윌리엄스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슛을 9개를 시도를 했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서 못 쏘겠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코비가 빡칩니다. 그게 말이 되냐. 그럼 10개, 11번째 썼을 때는 들어가다까지 계속 쏴야지. 자기가 그 상황이었다면은 30개를 쏠 때까지라도 계속 시도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코비의 스타일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떤 자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어떤 그 이기기 위한 열정 이런 부분이 어떤 비판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자기는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는 득점을 하기 위해서 정말 끝없이 달려가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만 존재하죠. 그렇죠. 제 생각에 그 마지막 은퇴 경기에서 그 역전하는 필드골 샷 있잖아요. 그쵸. 그 3점 라인 바로 네. 앞에서 쐈던 그거는 진짜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만큼 멋있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스크린 사이로 찢는 그 경기 1분 30초 전에 네, 네. 스크린을 찍고 그 찢는 속도를 봤을 때 정말 아찔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코비를 전성기 때 봤던 그런 스피드였거든요. 그 순간적으로. 그 순간적으로. 근데 코비 경기 내내 아셨겠지만 정말 숨도 못 칠 정도로 저 그렇게 지친 코비를 처음 봤어요. 20년 동안 계속 나름 꾸준히 지켜봤었는데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경기를 한번 이겨보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NBA에서 가장 재능이 있고 NBA 최고로 군림했던 선수가 동시에 마지막까지. 제일 열심히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였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 선수의 위대함, 어떤 안티 팬들까지도 싫어할 수는 있을지언정 리스펙트를 하게 해주는 그런 특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신의 길을 한 길로 걸어왔죠.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이제 그 어린 선수들이 보고 많이 그렇죠. 뭐랄까요? 얻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왜 그 뭐지? 조던 클락슨한테 아울렛 패스 탁 뿌려주고 그렇죠. 이제 그 한 다음에 작전 타임 할까 선수들이 팍 몰려들었죠. 어미새에게 달려가는 어미새들. 그 코비가 진짜 그 눈빛이 네. 와 진짜 인상 깊어. 갑자기 다 안길 때도 그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정면에 적을 보고 있죠. 네, 그렇죠. 이기고 싶다, 이긴다 막 이런.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 때문에 좋아한 걸 수도 있어요. 내년부터 내가 슛을 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슛을 정말 못 쐈거든요. 코비가 하도 많이 쏴가지고. 뭐 조던 클락슨 이런 애도 아마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야, 두고 봐라. 내가 내년에 20개 던진다. 자, 그렇게 마지막 경기를 60득점으로 마무리 지은 코비. 이 코비 마지막 떠나는 인사 한번 들어보시죠. Vanessa, you holding down the family the way that you have. I can't, there's no way that I can thank you enough for that. So,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ank you. And what can I say? Mamba out. 이 소리가 What can I say? Mamba out. 말을 되게 잘해요. NBA 선수들 보면 또 신기해요. 코비는 참 예전에는 말도 잘 되게 어눌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거만한 그런 애티튜드가 있었기 때문에 안티들이 많았는데 커리어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말도 굉장히 잘하게 되고 차분해지고 참 성숙해지는 그런 거를 참 지켜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코비 브라이언트를 경기장에서 봤던 것도 봤던 거지만 인터뷰를 많이 좀 챙겨봤는데 그 이런 느낌, 그러니까 스타, 슈퍼스타, 정말 슈퍼스타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정갈하면서도 위트가 있으면서도 흑인 특유의 어떤 그런 그 스웨그는 없으면서도 뭐 진중하면서도 참 인텔리한. 코비가 고등학교 때 갖고 있던 성적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코비의 경제 법칙이 있어요. 코비 룰이. 그래갖고 되게 좋고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게 하나 있는데 왜 블랙맘바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네요. 아 그러네요. 네. 왜 블랙맘바예요? 왜 블랙맘바죠? 블랙맘바가 제가 찾아보니까 그 독사던데. 독사. 그게 저희도 좀 그 블랙맘바라는 사람 왜 저게 됐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하실 텐데 더 웃긴 건 이 별명도 자기가 지어요. 나한테 제일 어울리는 별명 자기가 결정합니다. 이기주의 끝판왕인 거죠. 내 다 아실 별명은 거예요. 내가 죠. 르브론도 자기 킹 제임스라고. 아 그러네. 아 그것도 지가 한 거야. 그렇죠. 뭐 근데 코비 같은 경우 이제 킬빌 2편에 나오는 그 코드명 맘바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동물을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게임에서 되고 싶은 모습과 가장 흡사한 동물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블랙맘바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진 건 정말 간지 안 나긴 하는데 네.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잘 어울리죠. 잘 어울려요. 잘 골랐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화이트 맘바도 있잖아요. 뭐지 화이트 맘바? 화이트 맘바요? 있었는데 화이트 맘바라고. DNG를 얼었으니까. 아 이거 화이트는 아니구나. 네, 그렇게 한 20년 동안 한 구단에서 한 가지의 모습으로 끝까지 한결같은 열정으로 달려온 선수가 저희 곁을 이제 떠났습니다. 네. 아 정말 오랫동안 얘기했네요. 고생하셨어요. 네. 왜냐면 더 이상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코비가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좀 아쉽고요. 진짜 아쉬워. 저희가 사실은 제 NBA 온에어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이벤트를 하나 걸었었습니다. 그 여러분에게 코비란이라는 질문으로 댓글 중에서 가장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한테 저희가 루키를 선물로 드리기로 했는데 저희끼리 고른 댓글은요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김용빈님은 뭐 코비는 내가 농구를 할 때 항상 자신감을 준 나의 영웅이다라는 표현을 주셨었고 박연수님은 나에게 코비랑 같은 날 골든 스테이트가 불스의 한 시즌 최다승을 깨든지 말든지 관심 없게 하는 선수다라고 하셨고 이진호님은 나에게 코비란 진정한 노력이 무엇인가를 좀 와닿네요. 일깨워준 선수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좀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방송 기대합니다. 방송 기대합니다. 코비 경이로움 그 자체 혹은 그 이상이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댓글은요 그냥 사실 이게 그날을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그냥 코비의 전 커리어도 전 커리어지만 이날 코비를 제일 잘 소개한 게 아닐까 맘바데이를 잘 소개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에게 코비란 같은 날 골든스테이트가 불스의 한 시즌 최다승을 깨든지 말든지 관심 없게 만드는 선수 박연수님에게 저희가 루키 5호로를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연수님께 축하드립니다. 메시지를 보내드릴게요. 저희 쪽에 뭐 주소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맘바가 아웃됐고요. 저희 댓글 앤디5님 달아주신 겁니다. 저희한테 반대로 물어보셨죠. 패널들 여러분들에게 코비란이라고 했습니다. 호수이님. 네. 호수이님에게 코비란? 네. 굉장히 느끼하게 될 수 있는데 코비에게는 정말 제 인생이었어요. 코비는 정말 제 인생인 게 저는 이제 코비를 루키 시즌부터 지금까지 다 계속 그 열심히 레이커스를 응원하면서 레이커스라는 어떤 팀 안에 있는 선수를 계속 꾸준히 봐왔는데 그때가 벌써 이제 제가 정말 어렸을 때니까 정말 어렸을 때 봤던 코비였고 그 선수의 어떤 마지막까지를 함께 이게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때까지 함께 했는데 참 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더라고요. 네, 정말 오랫동안 그 해왔었고 제가 정말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나는 시절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같이 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생이 아니었나. 같이 은퇴하시나요? 아 저는 호수인 아웃. 호수인 아웃. 학도님은요? 글쎄 저는 이 선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근데 코비는 리스펙이다. 제가 이 코비라는 선수 조사하면서 그 정말 노력의 끝, 노력의 산실 그걸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저는 코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달리 보이고 저한테 코비는 그 승부욕 그게 아직도 이제 인상이 참 깊더라고요. 끝까지 이기려고 어떻게든 발악하는 그게 뭐 제가 농구를 할 때도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 눈빛 이런 거 생각하면 소위 말하는 맘바 페이스죠. 맘바페. 그렇죠. 진짜 그거는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주인장님에게 코비란. 저는 코비는 프로페셔널리즘의 교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프로다.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의 워크 에틱이라고 하죠. 자신이 직업을 자기가 돈을 벌고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 직업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성 프로페셔널로서 살아가는 내 삶의 과정에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리고 매 시즌마다 성장하려고 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되게 반성하게 하는 프로페셔널이 갖춰야 되는 그 덕망의 교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표정 굉장히 진지하신 거 아시죠? 저 되게 진지해요 지금. 눈물 흘리시는 거 아니죠 지금? 갑자기 철학 팟캐스트 필 잭슨의 동양 철학가가 진짜 저는 워크 에틱 나왔어요. 프로로서 되게 존중해요. 아 근데 진짜 리스펙 합니다 진짜. 그 부분은 정말 리스펙합니다. 20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말 리스펙하면서 보내드립니다. 진짜 만바오십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플레이오프 시즌이었습니다. 아니 오늘 코비 특집 스페셜 아닌가요? 네? 플레이오프 얘기 해야 돼요? 하긴 해야죠. 아니 지금 베스트 댓글도 지금 골스 얘기요. 골스 내 알바 아니다 이랬는데 뭐 저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충 하시죠. 플레이오프를 그 조금 원래 그 매치업별로 뭐 키플레이어나 주요 포인트를 좀 잡아드려 볼게요. 그리고 좀 별로 의미 없는 1라운드들은 좀 빼겠습니다. 네. 동부부터 갑니다. 동부 클리브랜드 디트로이트. 네. 의미 없습니다. 네. 왜요? 저는 업셋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오늘 시리즈 예상 4대1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뭐 4대 2 정도까지. 네, 4대 2 정도. 학도님은 디트로이트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학도님은 4대 3? 아니요 저 4대2 정도 예상합니다. 네. 네 다만 뭐 케빈 러브가 몸이 좀 더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1라운드 통해서 그래야 클리브랜드가 더 올라갔을 때 더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정도의 웨이처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비데이이기 때문에. 네, 만바데이니까요. 네. 만바데이. 자, 다음은 토론토와 인디애나. 요거는 잠깐 한 대략 2분 보여줘. 이거 토론토 이겼어요. 오늘 또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또 시작했어요. 플레이오프 악몽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또 시작됐습니다. 네. 플레이오프만 되면 고개 숙인 남자. 그렇죠. 토론토 오늘도 졌습니다. 네. 인디애나에게. 인디애나 폴 조지가 하드 캐리했더라고요. 네. 발목 부상이 있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확실히 그 모르겠어요. 폴 조지가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주는 어떤 퍼포먼스는 제가 이 선수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33점 넣었더라고요. 리그 막판에 좀 인디애나가 좀 그렇죠. 위태위태했는데. 위태위태했죠. 네. 오늘 경기 보니까 라울이랑 디로잔이 필드골이 말이 안 되게 안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고 발렌추나스도 파울아웃으로 지금 아웃이 되고 참 여러모로 팀 전체가 다 골고루 부진을 했어요. 맞습니다. 3점 슛 성공률이 22%인가 그랬어요. 토론토가. 네. 근데 저는 이 시리즈의 포인트는 저는 드마드로잔과 캐롤을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더마리 캐롤. 네, 이유는 캐롤이 복귀했죠. 네. 근데 이제 복귀했죠. 폴 조지와의 매치업이 두 윙 디펜더와 아마 붙을 텐데 얼마나 폴 조지를 괴롭혀주기. 막을 수 있것이냐. 반대로 드마디로잔과 캐롤이 얼마나 또 이 대결을 유지하면서 매치업을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포인트가 아닐까. 그리고 라우리가 심장을 좀 새가슴을 좀 떨쳐냈으면 너무 합니다. 못했어요. 네. 아니 뭐 아직 1차전이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토론토 컴파 네. 어렵다고. 아니 콩코트 어드밴티지 올려 그렇게 시즌 내내 바라 그랬는데 일차전 바로죠. 맨날 져요 맨날 플레이오프로. 자, 토론토 인디애나 저희끼리 얘기해보는 시리즈 예상 어떻습니까? 글쎄요. 몇 대 몇 대실 것 같습니까? 저는 토론토 4대 2. 4대2. 예. 어떠십니까? 저 인디애나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인디애나. 4대 3 어렵게. 4대 3. 저는 토론토 4대2. 결국에 저는 한 3차전부터 페이스 하실 것 같아요. 저는 4대2 저도 토론토 갑니다. 학도님은요? 이 경기 안 볼 것 같아요. 언급할 가치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넘어가시죠. 자, 다음입니다. 넘어가야죠. 동부에는 키 매치업이죠. 애틀랜타와 보스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재밌죠. 오늘도 정말 박빙의 연기를 한 점 차로 그렇죠. 애틀란타가 이겼죠. 네. 네. 하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알맹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었죠. 네. 부상 소식. 보스턴의 정말 중요한 플레이어죠. 에이브리 브래들리가 햄스트링이 오른쪽 햄스트링이 나갔고요. 그 끝나고 감독이 포스트 게임 인터뷰할 때 이제 어떻게 발생됐는지 아직 더 알아봐야겠지만 그러니까 브래들리가 얘기하기로는 벅팝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소리를 자기만 들을 수 있는 들었다라고 얘기했나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좀 큰 안타깝네요. 부상이 아닐까 싶고 엑스레이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 하는데 네. 예, 참 학도님도 예전에 달리기 하다가 그런 거 한번 들으신 적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에브리 브래들리 햄스트링 결과가 사실 이 시리즈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또 이제 에반 터너랑 마커스 스마트가 스텝업을 해줘야겠죠. 시간 시간을 부여받게 된다면은. 또한 애틀란타에서는 오늘 좋은 활약을 보였죠. 알 호포드. 그러니까 폴미셉은 원래 잘할 거라 생각했고 알 호포드가 정규 시즌 막판에 조금 부진해서 플레이오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했을 때 역시나 스타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제프 티그와 함께 그 트리오들의 활약이 좀 돋보이는 경기였습니다. 와이파이. 티그가 또 이제 올스타전 이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네. 플레이오프에서 티그의 활약이 없이 애틀란타는 멀리 갈 수 없거든요. 오늘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잘하더라고요. 네. 전 키플레이어가 또 카일 코버. 부활? 부활. 시즌 내내 부활을 못했는데 얼마나 이제 더 못할 와서 것인가. 안타깝습니다. 카일 코버 정말 이렇게 잘했었는데 오프 시즌 했었던 그 수술했고. 팔목이래 팔꿈치 부사 그 수술한 이후로 작년만큼이었던 그런 스트로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안 올라오더라고요. 네, 끝까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동부의 또 다른 키 매치업이죠. 저희 오늘 시리즈 예상했네요. 저희 보스턴 애틀란타 시리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4대2 아틀란타 우승. 승리. 승리. 네. 전 보스턴이 이길 거라고. 저는 에이브리 블레드가 없어져 갖고 애틀란타가 한 4대2. 전 4대2 보스턴. 보스턴 4대2. 네. 에이브리 브래들리 안 돌아온다 한도. 네. 뭐 재밌겠네요. 이렇게 다 뱉어놓은 것들 나중에 결과 나오고. 뭐 걸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막 하는 거 죽방 한 아니에요? 대씩 걸죠 그럼. 근데 이게 저만 손해요. 왜요? 본인들은 때리면 죄책감이 없고 재밌을 건데 난 때리면 죄책감이 들 거예요. 반대로 저희가 때리면은 반대로 때리면 되게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요. 100만 원 받을래요? 죽방 한 대 때릴래요? 자, 네 번째 매치업은 마이애미와 샬럿입니다. 또 기대되는 매치업이네요. 뭐 볼게 저는 웨이드가 플레이오프에서 얼마나 컨디션을 유지해 주느냐. 중요하죠. 네. 그리고 샬럿의 0팀의 스프릿과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마이애미 간의 플레이오프에서의 어떤 시리즈를 이끌어가는 힘이 누가 더 강할 것인가. 저는 샬럿의 키플레이어는 이 젊은 영건들을 뭉쳐줄 건 니콜라스 바툼이지 않을까. 네. 여기서 조율이 잘 돼서 무너지지 않는 0팀 스프릿 살면은 경쟁방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고요. 그냥 베테랑이 많은 마이애미의 패턴에 말려서 휩쓸리면 잘못되면 정말 일방적인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에 좀 손을 살짝 편을 들어주자면 이제 마이애미는 워낙 이제 검증된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수많은 플레이오프 경기 경험들이 있는 뭐 조전 스무트에서 웨이드 얼마나 많이 쪘습니까 플레이오프에서. 그렇죠. 이 선수들이 좀 중요한 순간에 제 몫을 해준다면은 마이애미가 좀 더 우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네어 시리즈 어떻게 보십니까? 마이애미 4대1. 저는 마이애미 4대2. 전 샬럿 4대3. 마이애미 4대1 봅니다. 네. 죽방 맞을 준비하시죠. 하지만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내용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플레이오프죠? 참 치열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웨스턴 컨퍼런스입니다. 첫 번째 매치업 골든스테이트 휴스턴. 언급 가치 없습니다. 바로 패스하시죠. 근데 오늘 보니까 커리랑 베걸이라고 이렇게 뭐 하던데. 그게 유일한 이슈였습니다. 예, 네, 그렇죠. 이상입니다. 휴스턴 잘 가세요. 베걸이. 정말 노답이더라고요. 네, 정말 진짜 답이 못해요? 없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뭐 커리가 왼쪽 발목 부상이라는 약간 이슈가 있긴 한데 이거 다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편히 쉬다 2라운드 와도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쉴 수 있기 때문에. 쉴 수 있고 팀은 더 네, 맞춰보고요. 그렇죠.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넘어가시죠. 네, 샌안토니오 멤피스. 다음 고패 같이 없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부상이 너무 많아요. 네. 주전 누군가요? 저는 여기서 그나마 지노빌리가 조금 컨디션을 올리고 맷바스가 어떤 또라짓을 할 것이냐. 뭐 요 정도 경기 보고 있습니다. 데니 그린도 좀. 데니 그래. 렌스? 카이 코버 친구죠. 예. 시즌 내내 부진의 아이콘. 부진의 아이콘.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렌 스티븐슨이 뭔가 또 이슈가 될 거를 하지 않을까. 멤피스에서 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시리즈 모두 온에어에선 수입을 바라봅니다. 네 번째 매치업 오클라호마 댈러스. 오늘 경기 다 봤었어요. 나름 기대를 조금이나마 했었는데 니칼라의 오늘... 감독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 물론 이제 파슨스가 시즌 아웃 되면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경쟁력 있는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했는데 처참하게 발렸습니다. 아니 발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진짜 이게 어떤 거 하나를
댈러스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단서를 못 찾겠더라고요. 리바운드 2배, 필드골 2배. 뭐 진짜 뭐 듀란트 디펜더 할 수 있는 사람 없고 러셀 막을 수 있는 사람 없고. 러셀 웨스트볼 오늘 공격 리바운드 잡는 거 보셨어요? 댈러스는 전체적으로 그 노세아도 있고 네. 선수단 전체적으로 그 신인이 그렇게 뛰어난 신인이 안 보입니다. 걔 있잖아 걔. 드와이트 볼. 파웰 아 맞아. 네, 그렇게 성장을 못 해줬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은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독이 뭔가 다른 걸 갖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 좀 안 해더라고요. 에너지가 로서 자체가 참 네, 그렇죠. 파스스가 없는 게 참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핵심이죠. 자 서부는 이 매치업 하나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리퍼스와 포트랜드.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끝이야. 재밌게 봅시다. 재밌게 예. 아, 재밌을 것 같지만, 예, 그 재밌을 아무래도 것 같지만 클리퍼스. 예, 하프 코트에서 그 돌아온 그리핀 네. 그리고 크리스 폴이 가지고 오는 어떤 매치업상의 어떤 상의 클리퍼스의 우위가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다만 4대2, 네. 4대2 4대1 보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전 4대1 보는데요. 다만 뭐가 보고 싶냐? 항상 매 시즌 포스트 시즌에서 어마어마한 클러치 능력을 보여준 그렇죠. 릴라드에 대한 못한 기레스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도 수준이고요. 네. 포스트 시즌 경험이 없는 맥컬럼이 어느 정도까지 또 시즌 그쵸. 모습에서 네. 보였던 거를 또 보일 수 있겠는가 네. 정도로만 좀 보고 드스하지 있습니다. 않을까. 네. 예. 그래서 오늘 시리즈는 4대1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코비 얘기는 1시간 하고 프로 얘기는 간단하게. 네. 저희가 지금 녹음 시 쫓겨나게 생각.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코비 급해요. 너무 죄송해요. 오래됐어요. 네. 코비 너무 얘기 많이 했어요. 코비는 이번 주는 코비지. 맞아요. 이게 저희의 리스펙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리스펙하는 방법입니다. 플레이오프는 뭐 2라운드부터 좀 제대로 저희가 재밌게. 오늘은 또 이제 한 경기밖에 안 치렀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떤 게임상에서 어떤 이슈가 많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면 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한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 1라운드가 다른 시즌과 다르게 대단히 매치업이 그렇게 흉내가 그래요. 많은 매치업이 맞아요. 없는 것 네. 같아요. 특히나 너무 놀라운 건 서구 동조가 쭉 일어나면서 최근에 몇 년 동안 서부의 1라운드는 지옥 같았거든요. 항상. 그렇죠. 근데 지금 서부를 저희가 언급한 찝겠다고 말한 매치업이 하나예요. 클리퍼스나 그렇죠. 포틀랜드 정도. 나머지는 언급할 나머지는 가치가 언급할 없어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갭이 많은 네.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성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 수준을 언급하면 될 것 같고요. 동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진짜 이제 시즌을 그쵸. 보였던 건 동부가 오히려 매치업에서 재밌습니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 이게 좀- 이게 바로 보스턴, 애틀랜타 그리고 샬럿, 마이애미는 참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렇다는 게 결국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시즌을 상징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죠. 알았습니다. 다음 주 플레이오프는 저희가 매치업별로 좀 더 정밀하게 또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 찾아와서 플레이오프 특집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프 시즌 관련해서 의견들 주셨던 거 더 다음 주도 계속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플레이오프 기간에도 함께 소통하면서 같이 재밌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녹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바쁘게 힘차게 달려왔네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